오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리플, XRP 이 양쪽에서 긴급한 시그널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비트코인 전문가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 측에서는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비트코인 하락폭은 유동성 측면에서 과도하기 때문에 이미 바닥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입에 서두르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남겼고, 그리고 한편 18개월 동안 잠자고 있었던 한 대형 비트코인 고래 측에서는 20배 레버리지로서 대규모 롱 포지션을 열었는데요. 그 규모가 약 3,100만 달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 측에서는요, 견뎌라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언뜻 봤을 때 이런 모든 소식들이 단편적인 시장 동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어서 살펴보면요, 이 지금이 정말 비트코인 바닥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반등 모멘텀이 만들어진 것인지 이렇게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복선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즉 일시적인 가격 변화 너머에 이 숨겨진 흐름과 뿌리를 찾아서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마치 비트코인 시장을 여행에 비유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긴 터널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터널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에 대해서 서로 다른 힌트를 듣고 있는 셈입니다. 이 헤이즈는 창문 너머로 멀리 비치는 빛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고래는 심연 속의 동요를 포착한 것처럼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는 오랜 항해 끝에서 결국에 닻을 내릴 때까지 버텨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힌트는 다르지만요, 결국에 모두 다 출구를 향한 이야기라는 거, 이 과연 이 출구가 실제로 보이는지 아니면 터널이 더 긴지 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힌트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헤이즈 측에서 언급한 이 유동성 측면에서 과도한 하락세라는 표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시장에 풀린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연준의 자산 축소라거나 이 달러 회수가 누적되면은 시장 전반에 있던 현금이 감소하고요. 이런 것들을 물 웅덩이에 비유해보자면은 연못에 물이 빠지면 물고기들은 점점 비좁아져서 움직임이 둔해지는데, 이 물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은 결코 활기찬 움직임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 현재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 큰 하락을 거쳐가지고 이미 바닥에 가까워졌을지 몰라도요,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시장은 멀리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헤이즈의 말 자체가 바닥 가까움과 동시에 추가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경고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장은 이번 소식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가 분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바닥 신호다라고 해석하면서 매수를 준비하는 반면에, 또 다른 분들께서는 아직 멀었다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은 다르지만 결국에 모두가 가리키는 것은 같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곧 다가올 변곡점이에요. 이 비트코인과 리플 시장을 둘러싼 이런 복합적인 이야기들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로 향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헤이즈의 분석 자체가 과거에도 일관되게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8만 달러대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올해 연말에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었죠. 이렇게 주로 광범위한 유동성 흐름과 거시경제를 근거로서 가격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헤이즈가 경고한 대로 현재 비트코인은 주요 투자자들에게 진입 대기를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장은 지금 비트코인이 저렴하다라는 데 동의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추락 여력이 남아있으므로 서두르지 말자라는 신중한 목소리가 많이 존재하죠. 이 실제로 비트코인은 최근에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붐으로써 고평가된 미국 증시가 조정받기 시작한 탓이 큽니다. 증시 조정은 자금 흐름을 위축시키고 있고요. 이 주요 증시 지수는 11월 들어가지고 하락 압력을 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반등세가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다만 표면적으로는 이 투자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려서 혼란스럽더라도요, 이 시장 속에서 미묘한 역학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대형 투자자 측에서는 18개월 동안 잠자던 비트코인을 깨우고 무려 20배 레버리지로 롱 포지션을 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보다는 기관 수준의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만큼 현재 가격을 매우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했다는 의미겠죠. 이 포지션의 청산 가격은 약 78,900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이 고래는 이 가격 이하로서 비트코인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베팅한 셈이지만요, 만약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레버리지를 건 베팅 자체가 시장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동시에 위험 허용 범위도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는 큰 베팅에 가깝습니다. 이 시장이 예측에서 벗어나면 청산당하기가 쉽고요. 여기서 마치면은 큰 이득을 얻겠죠. 어찌 보면 이번 고래는 현재 시장이 진짜 바닥을 찍었는지 아직 내려갈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견뎌라라는 메시지도 의미심장합니다. 최근에 본인의 트위터에서 인공지능 이미지 속에서 남극 탐험선이 빙하에 갇히는 모습을 연상케 했는데요. 이 새끌턴의 탐험대가 배가 파괴된 뒤에도 끝까지 버티면서 모든 인원이 무사히 귀환한 역사적인 사례처럼, 셀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지금은 고난의 시기지만 끝까지 살아남으면 이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이런 은유를 전달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즉 지금은 거센 폭풍우 속에서 항해랑 똑같지만 결국에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인 셈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흐름들은 같은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난 신호들이 임박한 분기점을 알리기 위해서
잠깐 잠을 깬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헤이지가 말을 했던 것처럼 실제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섣부른 매매를 경계하셔야겠죠. 누구나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주어진 힌트들을 종합하면서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서 정리드린 내용들 바탕으로 시장의 본질과 구조를 하나씩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스템의 핵심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유동성이 가장 큰 변수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 측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고 또 자산 매입을 줄이면서 달러 유동성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죠. 이 기술적 호황기에서는 돈이 비교적 풍부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양적 긴축 자체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인공지능 반도체, 여러가지 기술적 거품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이런 고성장주가 지나치게 고평가되면 조정 위험이 커진다는 거, 기술주가 급락하면 여기에 묶여있었던 투자 자금이 다른 자산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때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고, 미국 연준은 증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통화 완화 방안까지도 고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암호화폐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과 민감하게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주식시장이 반등하면 암호화폐도 바로 따라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지만요. 실제로는 증시랑 비트코인의 움직임 사이에는 이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술주 폭락 그 자체가 곧바로 비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과 매크로 여건, 그리고 투자 심리 변화 같은 복합적인 메커니즘이 개입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도 분석해야 됩니다. 연준과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랑 유동성을 조절하는 주체로서 이 통화 완화 시기랑 규모를 결정을 합니다. 기술주 기업들은 성장주 투자에 동력을 제공하는 주체인 거고,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대형 거래량 기관 투자자들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면은 이 시장은 큰 파동을 겪어요. 일반 투자자들은 주로 단기 시세에 반응하면서 매매하곤 하는데, 지금 20배 레버리지 포지션을 건 거래가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손을 지닌 셈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술주가 붕괴되면 즉시 암호화폐가 반등한다, 이런 단순 인과관계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기술주가 폭락하더라도 연준이 곧바로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오히려 비트코인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반면에 기술주 조정과 동시에 연준이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투입하면 비트코인은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 약세랑 암호화폐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해요. 연준의 긴축으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죠. 현재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는 추가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장 구조의 표면과 심층의 차이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은 5월 반감기가 다가오면 가격이 오른다라고 믿었지만, 이 과거 반감기 전후의 변동성을 유발한 진짜 요인은 결국에 유동성과 정책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뉴스나 이벤트가 나와야지 시장이 반드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요. 실제로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었다는 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표 직전 자금이 빠져나갔거나 선물 미결제 약정이 급증하는 이런 흐름 같은 숨은 신호들을 주시하셔야 될 투자 타이밍이 보여요. XRP 2750원 단기 저점 매수가 무사히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예상했던 단기 되돌림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현재 가격 2,800, 2,900원 선까지 반등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막 빠지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되돌림 반등 나올 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거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못 산 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 마음이 한 번에 복잡해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냐면 저점 분할 매수, 단기 되돌림, 분할 익절까지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 딱딱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750원 구간은 단순한 반등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바로 매수책을 안내드리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되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단기 분할 매도 전략으로서 다음 타점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시장에 올라타는 사람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가져가시고요. 지금처럼 실시간 타점과 속보, 전략들이 중요해지는 시기에서는 혼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당일에도 5에서 10% 금방 손실 나버리죠. 그래서 실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속보 드리고 있는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흔들릴 때 잡아드리는 손이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더욱 함께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고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원칙 지키면서 가신다면 이 시장은 결국에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요인과 단계가 얽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바닥 신호에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연준의 다음 움직임과 주식시장 동향, 투자 주체들의 행보까지도 모두 함께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단순하게 눈앞의 차트만 보고 무작정 매수한다면 이 중요한 변수랑 시장의 큰 그림을 놓칠 위험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 2018년 말에도 이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되고 비트코인이 동반 폭락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갑자기 달러 대기 모드로 전환했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로서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서야 그때 가서 뒤늦게 비트코인을
들어서 수익 기회를 놓치기도 하셨었죠. 반대로 2021년 말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라면서 매수에 나섰다가 또 다음에 급락장에서 큰 손실을 보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아무리 많은 분석과 예측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움직임들은 예상을 벗어나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금 현재도 바닥이다 아니다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는데요. 진짜 반등 시점은 결국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적인 메커니즘과 사례들을 이해하시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열어두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의 기업과 산업 관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비트코인 관련 기업 중에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대표 주자로 꼽히죠. 이 회사가 2020년부터 비트코인 수집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는데 약 65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면서 평균 매수 단가는 약 74,000달러 수준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자산 가치는 크게 감소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회사 주가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는 시세 변동에 따라서 회사 가치가 급변하기 쉽다라는 거. 반면에 잭 도시의 블록은 비트코인을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요. 그 규모는 훨씬 더 적어가지고 비트코인 변동성에 덜 민감합니다. 주요 채굴업체인 마라톤 디지털과 라이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매일 채굴러서 비트코인을 벌어들이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들 채굴사는 가격이 급락하면 채굴량을 줄이거나 일부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지만요. 가격이 올라가면 비축해둔 코인을 매각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산업 내부에서도 기업마다 사업 모델과 리스크 관리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편 리플사랑 XRP 생태계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사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을 상대로서 XRP 기반 국제송금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최근에 대규모 투자 유치랑 파트너십 발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기업 가치가 4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고, 마스터카드 제미니 연합으로서 RLUSD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리플 개발진은요, 리플 레저의 스테이킹 개념을 추가하는 실험적인 방안도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아이디어 단계이지만 이 중장기 보유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면 네트워크에 더욱더 많은 사용자 유입을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XRP는 머니그램 같은 여러가지 글로벌 송금 기업이 ODA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해 왔었는데,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국경 간의 송금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XRP가 실물 경제에서 점점 더 많은 채택 사례를 만들게 되면은 그 내재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과 다르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거래나 가치 저장 측면이 강하고요. 이 실물 결제 사례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술 변화랑 경쟁 구도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여러가지 2층 솔루션이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어요.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결제 속도랑 수수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로서 이 전 세계에서 기업과 개인이 소액 결제 수단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노드 숫자랑 이 처리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이런 발전들이 비트코인이 단순 투기 자산을 넘어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엿보게 하겠죠. 이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앞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한 금융 서비스라거나 이 디지털 콘텐츠 결제 플랫폼이 등장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를 더욱더 부각시키게 될 겁니다. 호재에 너무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또 악재에 과하게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 결국에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이 큰 틀을 읽을 줄 아는 힘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리플도 그렇고 시장 전체도 그렇고 이상하리만큼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도 가격은 묵묵하게 내려가고 있죠. 분위기는 지루하고 투자 심리는 계속 흔들리고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은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호재가 나와도 시장이 안 움직이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요, 그 호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바꿔줄 정도로 강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깜짝 호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는 작은 뉴스 하나만 떠도 각종 커뮤니티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몇 분 안에 다 파악해버리죠. 재료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재가 공개되는 순간은 오히려 재료 소진의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게 움직여도 아주 잠깐 움직이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면서 또 심지어 호재인데도 더 떨어지는 경우도 반복이 됩니다. 결국에 관점이 조금은 바뀌어야겠죠. 겉으로 드러난 호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호재 속에 숨겨진 악재 또는 악재 속에 숨어있는 호재를 찾아보려는 시선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뉴스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 이 지금 시장은 상승 준비 단계인가 조정 단계인가 소모 단계인지, 이런 큰 틀을 읽어낼 줄 아는 힘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당황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뉴스 자체 때문이 아니라요, 그 뉴스를 시장 흐름에 어디에 놓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조각 하나만 확대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하나의 재료가 아니라 그 재료가 시장의 어느 페이지에 등장했는지 여부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분들만이 호재의
악재에 들뜨지 않고 악재에 무너지지 않으면서 자기 페이스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국에 살아남는 것은 흔들리는 뉴스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시야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흐름들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이고,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